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원전 청구서. 한국, 일본처럼 해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원전을 지어라. 트럼프가 한국에게 내민 청구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25%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미국 땅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역 협상이 아니라 건설 계약이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옆나라 일본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왜 안 해? 자유무역? 그건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거래 무역 시대입니다.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 원전을 요구하고 경쟁국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 과연 한국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기습 발표 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불이 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5%라는 숫자 가볍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제품에 이 세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5만 달러에 팔리던 한국산 자동차가 하루아침에 6만 2,500달러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나 독일 차를 선택하겠죠. 결국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150억 달러입니다. 만약 이 중 절반이라도 타격을 받는다면 수십조 원의 손실입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감소합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걸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굴러가던 한국 경제 성장 차트에 갑자기 25%라는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위급 특사단을 구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날아간 우리 특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 사항이 적힌 청구서였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각종 협상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관세율을 낮춰주십시오. 대신 우리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습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수입 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들을 준비해갔습니다. 전형적인 무역 협상 카드들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내민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아니 차원이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는 우리 특사들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LNG 수입 확대나 농산물 쿼터 같은 일반적인 무역 조건들도 있었지만 한 가지 항목이 유독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특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원전이요? 갑자기 원전이 왜 나옵니까? 하지만 미국 측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우리 특사들의 가방 속 협상안들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무역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미국 땅에 투자하길 원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특사들은 서울로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은 원전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원전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숨어 있었습니다. 관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 바로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관세랑 원전이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독립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원전 산업이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됐고 기술력도 뒤처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이 그 증거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노린 겁니다. 너희는 미국 시장이 절실하고 우리는 너희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거래하자. 관세 계산기 옆에 원전 설계도가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역 협상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을 맞교환하는 거래 무역으로 판이 바뀐 겁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최소 2기 이상의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라. 투자 규모는 최소 200억 달러 이상. 이 정도 규모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기업들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까다로운 시장에서 현지 규제와 노조 문제를 뚫고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25% 관세 폭탄을 맞고 수용하면 천문학적인 투자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전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우선순위까지 재배치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조선업이나 LNG보다 원전을 먼저 지으라는 미치게 강력한 압박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 투자, LNG 장기 구매 계약 확대,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당장 원전부터 시작하라. 왜 이렇게 원전에 집착할까요? 답은 시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조선소 건설이나 LNG 인프라 확충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다릅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평균 6에서 7년이면 가능합니다. 게다가 원전 한 기가 완공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실적인 겁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선이나 LNG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건 원전이다. 그리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 투자 항목이 적힌 목록에서 원전이 맨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 지원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는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더 교묘해집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들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이만큼 하는데 한국은 투자 의지가 있느냐? 몇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협상의 핵심 전술입니다. 경쟁국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워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만큼 비교하기 좋은 라이벌도 없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도시바와 히타치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도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수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한국 협상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원전 기술에서 오랫동안 경쟁해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일본은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판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 일본이 미국 원전 시장을 선점한다면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내주는 꼴이 됩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 졸라매는 선물 상자 원전 투자안을 들고 있고 한국 졸라매는 빈손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미국은 이 그림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카드를 꺼내든 순간 이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본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는 강경론과 상업적 합리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는 신중론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건설 부지까지 나눠주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원전 건설지를 일본과 한국에 각각 할당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 장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표시된 여러 개의 원전 예정 부지, 그리고 그 옆에는 태극기와 일장기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주의 부지는 한국에게,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주의 부지는 일본에게 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이미 원전 건설 로드맵을 짜놓고 한국과 일본을 그 퍼즐 조각으로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입니다. 한국과 일본에게 각각 부지를 나눠주면서 동시에 누가 더 빨리 더 잘 지을 수 있느냐를 겨루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입니다.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미국은 앉아서 고품질의 원전 두 기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비는 한국과 일본이 부담합니다. 한국 협상단은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게임이다. 그것도 미국이 규칙을 다 정해놓은 게임.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예스 라고 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뒤처지게 됩니다. 미국 지도를 반으로 나눠 한쪽엔 태극기, 한쪽엔 일장기가 꽂히는 장면. 이 이미지는 단순한 건설 부지 배정이 아니라 한일 간 기술 경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교합니다. 일본과 비교하고 구체적인 부지까지 제시하며 선택의 여지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조차 지연되고 있어 미국은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은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길 원하는데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법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정부가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해주는 법안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업들이 혼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도 있고 원전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미국 땅에 원전을 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 측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로는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법적 뒷받침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진심인가? 멈춰버린 법전 시계바늘과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트럼프. 이 이미지는 현재 한미 관계의 미묘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말합니다. 일본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미국 원전 시장은 향후 수십조 원 규모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는다. 반대론자들은 반박합니다. 원전 건설은 초기 투자가 막대하고 미국 현지 규제와 소송 리스크가 크다. 상업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관세 면제받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에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산업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고 신중론을 펼칩니다. 이런 혼선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핵심 열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라 지시했습니다. 관세를 막기 위한 원전 투자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치열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철저히 숫자로 따져보라. 원전 투자의 수익성, 리스크, 그리고 관세 면제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라.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원전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초기 투자비. 원전 한 기를 짓는데 최소 10조 원 이상이 듭니다. 이 돈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어느 비율로 분담할 것인가? 둘째, 건설 기간 중 리스크. 미국은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지역 주민 반대도 심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셋째, 운영 후 수익성. 원전을 지은 후 누가 운영하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미국 측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한국은 건설비만 대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넷째, 관세 면제 효과. 25% 관세가 면제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까요?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출에서 25%가 사라진다면 그 이익이 원전 투자비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엑셀 시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 신뢰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계속 미적거린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 문제뿐 아니라 안보, 외교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수용한다면 상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도 미국의 요구만 계속 들어주는 호구,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 둘 다 챙기는 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원전 투자를 하되 조건을 달아라. 예를 들어 건설비는 한국이 부담하되 운영권과 수익 배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라. 미국 정부가 건설 허가와 환경 규제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는 보증을 받아라. 원전 부품과 설비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조건을 명시해 국내 산업 생태계도 살려라.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관세 폭탄을 막으려면 원전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시대. 이것이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무역 질서입니다.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거래무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과 국가 신뢰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에게 밀리지 않으면서도 상업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길,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치열한 계산, 냉철한 판단,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한국은 트럼프의 게임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글로벌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 경제 백신이 함께하겠습니다.